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어디로 가? 서울로 가? 아니, 반도체가 뭉친 곳으로 가. 그게 어디야?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인근이나 아니면은 용인 반도체가 들어온다는 남사 쪽이나 아니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 쪽으로. 이 말을 하면은 야, 고덕에는 인부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 지금은 갈 데가 못 된다고 하더라. 있는 사람도 다 빠져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이나 그런 상황인 거지. 인부가 안 들어오겠어요? 직원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직원들이 들어오겠죠.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지. 지금은 못 살 때야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 우리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올 상황이다 보니까 신도시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주 메인이 될 수 있는 건 고덕 신도시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팽창이 되겠죠. 지금 당장 어려워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워가 투자에 대한 적기일 수도 있어요.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 보시지 마시고 멀리 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은 고덕 신도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SK가 들어오는 원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원삼을 들어가는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에는 어떤 상황인 거냐. 그 전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웬만해서는 고덕 신도시에 삼성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원삼의 SK 하이닉스가 지금 들어오는 과정을 그대로 밟고 가는 부분 같아요. 이게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떤 데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126만 평에 4펜까지 짓는 그런 반도체 공장이에요. 거기에 이주자택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고당리, 독성리, 중릉리 그 일대에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돼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위험물 시설이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하단 쪽에 위험물 시설은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부들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변에 인부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가서 보시면 그냥 촌동네예요. 촌동네에 농가주택이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는 조금씩 다가구가 눈에 보이기는 해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아직까지는 공실이 많은 상황인 거고 이게 공실이 그닥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험물 시설 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으로 다 입주는 하겠죠. 입주를 하다 보면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가구 지을 만한 토지들이 그닥 많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 왜냐면 여기에 생산과일이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20평을 바닥 면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도 거기에 다 입주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촌동네에서 요 126만 평이 SK가 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나 인구가 많이 들어오길래 거기 갖고 모자르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영향평가 내에서는 32,000명 정도의 상근 인력이 있다라고 봤었고 용인 산업단지 그 안에서는 3921명이라는 그 상근 인구가 있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3만에서 32,000명이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오겠죠. 단계적으로 들어오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거주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그 정문 앞쪽에 상업시설도 있고 지원시설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점포주택도 있어요.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은 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3만에서 3만 2천 명이 여기서 상근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7만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서 거주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미니 신도시 하나가 북쪽에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 북쪽이라면 원산면 쪽에 생기기는 하는데 이 3만이나 3만 2천 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안 돼요. 왜냐면 워낙에 필지수도 작은 상황인 거고 이 토지에 대한 면적도 작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지금 다가구로 난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5,000평이 있어, 7,000평이 있어 그러면서 다가구를 지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고독신도시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금은 인부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이 인부들이 많이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상황이 됐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전에는 차량으로 통근버스를 다 돌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10분이나 10분 이상 되는데도 다 거주를 했어요. 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교통은 굉장히 막혔죠. 굉장히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삼성 반도체 바로 인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거주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월세 자체가 이 10분 이내에 있는 데랑 코앞에 있는 거랑 월세 자체가 단가가 다르겠죠. 맞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몇만 명이 나갔는데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어디서부터 생겨? 끝에서부터 공실이 생기면서 차츰 삼성 앞까지 왔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투룸 같은 경우가 조금은 찾기는 버거워요. 원룸 같은 경우는 요 고독신도시 안에는 오피스텔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구도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도심 쪽에서도 원룸 찾기가 요 삼성 서정동 이 인근으로 찾는 거는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원삼 가서는 그 말을 하겠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나 토지 찾아줘. 나는 다가구를 지을 거야. 다가구를 지어서 수익률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SK 하이닉스랑 좀 가까운 데로 킥보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런 토지들을 찾아드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중에도 공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토지 부분은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손바꿈이 됐었던 거고 이렇게 알았을 때는 지금 제가 전문가지만 요 토지를 보기 시작했던 게 벌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초?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훨씬 전에 토지를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어떻게 샀어? 그 전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못 사셨고 그 이후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원삼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는데 그 토지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원삼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렸고요. 남사나 이동읍은 묶였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원삼은 토지를 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나 돈 10억 있어요. 정말 많으세요. 돈 10억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근데 10억 갖고 토지를 좀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토지를 찾아드릴 수는 있는데 원하는 토지를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도 저 일요일 날 원삼 또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금 10억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대표님이세요. 이 평택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지만 숙소 구하는 게 힘드니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숙소를 직원들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멀리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깝게 킥보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토지를 찾아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제가 찾아드리기는 했거든요. 두창리 쪽에 10억 안쪽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거리는 몇 메다 안 돼요. 한 5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10억에 가져갈 수 있는 토지는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 마음에는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 찾을 수 있는 토지들은 이렇게 된 토지들밖에 없어요.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건 10억 정도에도 컨디션이 좋았던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토지 가격은 계속 집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매수자분들은 빨리빨리 사야 되는데 그럴 만한 토지가 없는 거고 토지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에서 40억, 50억 정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너무 범위가 크니 잘라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내가 좋은 토지의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평, 7,000평에서 토지 분할을 해서 다가구를 질 수 있을 만한 토지들을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매도를 하거나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기가 너무 이르다.
지금 상황에서 분할 계획이 들어가도 1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한테는 조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면 제가 찾아 드릴 테니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라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세요.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저기 또 하시겠죠. 그러면 뭐 좋은 토지를 찾아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어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거래도 그래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계속 눈에 보이고 공사 현장이 계속 막 이렇게 개발해 갖고 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많이 찾는 상황인 거고, 요 정도 10억 정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주자택지 중에 점포주택이 있으니 그거를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가 72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의 변경이 안 되세요. 나중에 이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시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명의 변경이 안 되는 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그런데 72필지 중에 5필지 정도는 요번에 낙찰을 시켰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거는 명의 변경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찝어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정말 돈이 될 만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는 정말 수익률이 괜찮으실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촌동네거든요. 정말 촌동네에 도로가 나는 붙었어라고 해서 가서 보면 3m 도로, 4m 도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로 갖고는 다가구를 못 짓거든요. 요 원산 같은 경우에 6m 도로가 접해야지만 다가구 건물 건축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고서 가셔서 토지를 사시더라도 사셔야 되는데, 나 토지 샀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가서 보면은 6m의 도로에 접했다고 그래서 가서 한번 보면 산속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토지를 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늦게 끝났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다가구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주변에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밀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산속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분들이 방이 없으니까 거주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지주님들 같은 경우가 토지의 지가 상승을 계속 보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매수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많이 갭이 크다라고 느끼는 상황인 거고요. 자, 여기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보이시죠? 저 다리가 어디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왜 중요하냐? 원삼을 뚫고 나가거든요. 세종에서 포천까지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원섬을 통해서 올라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서인구 원산면이라는 곳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된 곳이에요.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뭔가를 자꾸 바뀌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 교통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시면 계속 공사를 해요. 왜냐? 그전에는 너무 촌동네였거든요. 지금도 촌동네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촌동네지만, 그래도 향후에 늘어날 자동차 양과 인구 유입에 따라서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 편도 1차, 2차에 냈던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개통이 되고 있는 과정,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원섬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평택에서 출발해서 원섬을 갈 때는 항상 고삼저수지를 통해서 가는데, 이 도로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니? 그거를 물어보신다면 그 도로가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여기 출발한다고 했던 요 도로, 여기가 이제 주유소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원섬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성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도로가 왜 중요하니? 한 1년 전, 2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57번 국도에 붙어있는 토지는 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얘기 있는 상황인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안성에 요구한 게 있어요. 안성에다가 뭘 요구했냐면 전기.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전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성에다가 전기를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안성에서는 내 위치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전기를 안성에서 준다? 용인에서 생기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이렇게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협력 산단들이 들어오는 쪽이 안성. 그게 이 정문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게 57번 국도인 거예요. 쭉 내려오면 57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안성시청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 도로예요. 근데 지금 실상으로 내가 토지 투자를 할 때 나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토지, 금액이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토지를 나는 찾아줘. 아니면은 지가 상승이 되는 게 눈에 확확 보여야 돼. 그 성향에 따라서 여기를 선택을 할 건지 SK 하이닉스 인근을 선택할 건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떤 거니?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될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가볼게요. 왼쪽을 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쭉 가면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나오겠죠. 여기는 목신리 쪽이에요. 목신리 쪽인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방들이 없다 보니까 목신리까지도 가고 두창리까지도 가고 인근에 차량으로 갈 수 있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는 다 원룸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실이죠. 공실이 조금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건물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야 되고 공사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 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골프 CC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한 4-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의 음식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겨냥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인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도로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그나마 야산을 깎아서 좀 보여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건지. 근데 예전에는 토목을 하거나 이랬을 때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한창 할 때는 보이지를 않았는데 그 얕은 산이라고 해도 그 산을 다 깎아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눈에는 다 보이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갭이 있어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갭이 굉장히 커요. 매도자는 이런 식으로 지가 상승이 되니 내 토지를 지금 완전 쫀동낸데도 불구하고 내 토지 500조, 600조, 700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매수자분들은 이거를 사서 뭔가 개발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미래 가치를 이제 뭐 지주님들이 다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좀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토지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토지들은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작은 토지들, 내가 10억 갖고 움직일 거야, 15억 갖고 움직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찾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래도 최소 단위 30에서 4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토지를 골라 살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현장이 보일 거예요. 요 주변 토지들이 미리 먼저 선점을 하셔서 창고라든지 아니면 제조장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 놓으신 부분인 거고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업종들은 한바식당 아니면은 뭐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는 보시면은 아마 한바식당도 간판은 걸려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은 안 하고 계세요. 왜냐? 아직까지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를 두고 보면 밑에 하단에 위험물 시설 먼저 들어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토목을 짓기 있기 때문에 그 위험물 시설 공사 들어갈 때 인부들이 웬만치는 올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126만 평 안에 들어와요. 126만 평에 4펜까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위험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단에 들어오는 그런 SK 하이닉스예요.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올 거고요.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지만 삼성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고덕신도시에 삼성이 처음으로 공사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인부들이 들어왔겠죠. 인부들이 들어오면서 먹고자 하는 식당들을 많이 찾으셨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너무 인부들이 많다 보니 차량으로 10분 안에는 다 들어가셨어요.
촬영으로 10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출퇴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땐 통근버스를 돌렸거든요. 지금 현재 똑같아요. 원삼 같은 경우에도 10분 이내 토지를 좀 많이 찾으세요. 거기서 다가구를 짓거나 한밭식당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축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10분 안에 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고덕신도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10분 이내 바깥에 있었던 다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인부들이 빠지고 나서는 이 삼성단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만 공실이 없고요. 10분 거리에 조금 더 나가고 그러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이게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웬만치 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다가구를 지어도 공실이나 이런 걱정은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토지가 있냐? 그게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런 단필지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10억이나 15억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토지를 찾기가 정말 어려우세요. 그런 토지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게 30억, 40억 정도의 토지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분할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져서 다가구를 매매를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토지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고, 지금 평당 가격은 그래도 400 이상 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400 이상 선이 되게 되면 조금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위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죠. 위치가 정말 킥보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그래도 원룸 같은 경우가 월세 부분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가 제가 SK하이닉스로 지금 들어와 버린 상황인 건데 옆에 양옆으로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는 상황인 거고요. SK하이닉스 앞에도 이주자택지가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7만 명 정도를 여기서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만에서 3만 2천 명이라고 하면 7만 명을 빼면 나머지 인구들은 대체 어디서 거주를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미니 신도시 하나가 또 생성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 미니 신도시 자체가 어디냐면 원산면 위쪽으로 해서 미니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거 갖고도 모자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 주변들이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보전관리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계획 권역이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정문 앞쪽으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 그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보실 때도 제가 삼성을 경험을 해봤지만 고덕신도시에서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다 임대가 될 거예요. 임대가 되고 많이들 찾을 거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공실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앞에 쪽으로 정문 쪽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양지 IC 가는 그 길이 있는데 2차선 도로변이 지금은 4차선으로 지금 팽창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공사 현장이 눈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런 주변에 붙어 있는 토지들은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주변에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500에서 600 정도 사이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생산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좀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원삼 같은 경우가 이 철도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 어디 생길 거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근데 이 여기 정말 이 SK하이닉스 인근에 생기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은데 위치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카더라 하는 거는 양지 IC 그 중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뭐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니까 카더라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정확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덕에 삼성을 경험을 해봤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을 밟고 가는 과정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의뢰 들어오는 매수 의뢰라든지 임대 의뢰 들어오는 게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있는 상황부터.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사에 대한 이 단계가 넘어가면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원산 같은 경우에는 10,000평이 넘는다 그러면 나는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5,000평이나 7,000평 정도 되면은 다가구 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인 거고, 근데 워낙에 인프라가 없었던 원삼이다 보니 주변 토지를 개발을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기존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m가 붙으면 다가구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산 같은 경우에는 6m가 접해야지만 다가구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건축 허가를 바꿔놨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토지를 찾을 수 있다면 금액은 높아지고, 이런 토지가 없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이 될 거고, 제가 토지를 찾고 다가구를 찾고 했던 부분들이 한쪽에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원삼이 워낙에 좀 촌동네다 보니까 이 산골짜기 안에 이제 다가구를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토지 투자나 아니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거는 직주 근접이 다 가능한 지역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게 고덕이었고, 그게 이제 원삼이고, 그게 남사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삼 같은 경우가 지금은 너무 일러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잃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토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나중에 돼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조금 보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지금 뭐 당장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정말 내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사셔도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검토를 하시는 단계를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워낙에 작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단필지를 사고 싶어, 그렇게 됐을 때는 큰 토지를 분할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기에는 내가 건물이나 무슨 행위까지가 들어가야지, 토지 대 토지를 팔 수 있는 거는 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가구까지 지을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원삼은 그래도 토지는 돌고 있다. 지금 만약에 내가 토지를 투자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원삼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택에서 출발해서 원삼까지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계속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라이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의 창을 좀 열어보려고 해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채팅창에 나온 것을 바로바로 제가 즉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해드릴 수 있고, 그 채팅에서 나온 물음에 대해서 혹시 이쪽도 가보실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번에 라이브 찍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다이어리는 영상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괜찮을 것 같죠? 앞으로 발전된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려면 구독자님의 구독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